그 8시에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7시에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밥을 먹고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자녀가 고1이신 분, 현재 고1, 현재 중3, 네, 중2도 있어요. 우리는 중2도 있다. 없고, 중1, 없고, 초등학교 5학년이 있다. 네, 여쭤보는 이유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제도가 많이 바뀌는데 중2 때 한번 바뀌고 초5 때 한번 바뀔 거예요. 근데 초5 때 바뀌는 제도 때문에 강원이 학원은 돈을 엄청 벌 겁니다. 왜냐하면 논서술형 순으로 바뀔 거니까 떼돈 버는 일만 남으셨네. 그 제도가 바뀌는데 이제 중3하고 고1이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골고루 얘기하면 중3 애들한테 가장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고등학교의 선택이고 제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재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핫포인트예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고1은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고1은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학교를 계속 다닐까 말까. 내신이 안 나오는데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아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는 와중에 숙제가 하나 왔어요. 숙제가 여기 써 있는데 숙제가 뭐냐면 이 강원이 학원에서 제가 했던 강의 영상을 보고 여기다 답변을 물어봐서 이걸 먼저 숙제를 줘서 숙제부터 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3과 고1의 입장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 둬야 하는 입시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중학교 2학년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강사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특목자사고의 시대가 왔다. 일반고는 이제 한물 갔다. 이런 식의 논리가 많은데 전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뀌는 안을 따져보면 내신의 위력이 강화된 것이지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신이 중요하다.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 그럼 내신이 중요하면 일반고에 가야 되는데 뭐 명동외고에 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나는 한 번에 대학 가기 어렵다. 난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재수생이죠. 재수를 염두에 둔 아이는 특목자사고를 가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수능 준비를 빡세게 시키니까. 근데 나는 고3 때 꼭 대학을 갈 거야. 라든가 나는 재수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내신 따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대학 갈 때 제일 좋은 게 내신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목동 지역은 그 어떤 일반고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위 학군지라고 불리는 목동, 중계동, 대치동, 분당 정자동, 평촌의 안양 이런 데 가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내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내신을 줄일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처럼 바뀌고 교과도 내신이고 더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몇 % 이상 뽑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학기장 추천이라는 걸로 안 뽑으면 징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수3도 필수라는 시대. 이건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그죠? 현재 중3과 대응할 때 어쩔 수 있느냐. 중3이든 고1이든 중2든 사실은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등급이에요. 내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학종과 교과 전형에서 현역 학생들과 경쟁이 가능할지.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 전형은 재수생들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지원자 숫자도 적고 뽑힌 애들도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애들이 만에 하나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도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현재 중3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제도가 바뀌면 항상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니까. 새로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에 공통과목으로 바뀌니까 문과에도 과학을 해야 되고 이과에도 사회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특히 현재 중3 가운데 나는 문과 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애들은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출신 애가 통합과 가는 거가 이과 출신이 통합사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게 골치 아픈 얘기인데 내신이 안 나와요.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가야 되는데 언제 포기하느냐. 제가 여기에 고2 여름방학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적어도 세 학기는 지나봐야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신이 얼마만큼 나오는 것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 것이냐.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요즘에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어 나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여름방학은 좀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겨울방학 때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서서히 판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면 바로 헤어지는 게 낫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 갈 때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요. 검정고시입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검정고시가 대학 가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 정시일 경우. 근데 올해 중3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뉴스에 보니까 제도가 바뀌면서 수능이 공통으로 가서 쉬워지니까 각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도 내신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정시 모집에 내신을 반영하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 비교 내신제 그래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검정고시는 워낙 쉬우니까 올해 같은 명지대 같은 경우도 검정고시 만점자를 내신 3등급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는 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3은 검정고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올해 고1은 성적 안 나오면 때려치고 검정고시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중3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언제 낳냐에 따라서 전략이 다릅니다. 전략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교육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범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출제 경향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수학도 스토리텔링 그래서 뭔가 길게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해력과 독해력의 차이가 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고 물어보는 게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놈의 그년인데 왜 사람들은 말을 다르게 하는가. 어머니 보시기 어때요? 독해력과 문해력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으죠. 어머니 보시기 어때요? 독해력과 문해력? 한 번도 생각해 본 일 없죠.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건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국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답변을 못 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국어 강사였던 기억은 있는데요.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게 강원희 원장님이 고등학교 때 제 강의를 보고 대학 갔다고. 그럼 나는 몇 살이란 말인가 어려움이 있는데 국어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요. 요즘의 국어는 어머님들이 옛날에 잘할 때 배웠던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거랑 좀 달라요. 옛날에 언어 영역은 범교과적이고 국어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력만 있으면 푸는 것이 언어 영역이고요. 혹시 이 가운데 97학번이 있어요? 97학번? 네. 어머님이 푸셨던 언어형 문제가 건국일의 가장 어려운 문제고 지금 문제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문항수도 많았잖아요. 65문항. 그래서 96, 97, 98학번이 제일 어려운 걸 푸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 근데 그때랑 달리 지금은 중3이든 고1이든 국어 교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학부모들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뭐 할 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애 잘 먹이고 잘 태워보내주는데 문제는 부모님의 역할은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애를 갈구는 역할밖에 없어요. 애를 틈을 주지 않고 제가 애들을 믿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애들을 의심하고 쉽게 말하면 애들을 갈구고 조지는 역할이 엄마 아빠의 역할이에요. 물론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애들은 그분들 미성년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조금만 한눈 팔면 그냥 푹 꼬꾸라지는 게 애들입니다. 특히
중3은 잘하셔야 돼요. 중3 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교육을 완전히 무슨 죽이려고 그러지만 한국의 사교육의 힘은 위대해서 저는 학습 전략은 아침에 이물석 끄집어내가지고 학원에 갖다 앉는 다음에 저녁 때 다시 이물석에 집어넣는 이런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한다고 하는 애들이 능력도 안 되는 게 혼자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건 아시죠?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지금 중3이 왜 재수하기 어려워요? 교과서가 바뀌잖아. 근데 국어는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죠. 그죠? 문제는 사회과학이 바뀌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급인데요. 이게 현재 중3까지는 내신도 9등급, 수능도 9등급이에요. 현재 중2부터는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3, 고1은 요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등급 받잖아요. 주요 대학 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모두 몇 개일까요? 우리나라 대학의 모두 몇 개죠? 올 초에 198개. 오늘 현재 197개. 한 대학이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 자녀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지방대학 갔는데 남자니까 군대 갔다 와야죠.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학교가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거는 슬픈 것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니던 대학교가 문을 닫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내가 복학할 대학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가 폐교하면 그 옆에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신대학 가려고 마음먹으면 그 인근 대학을 보고 근데 문제는 100% 편입이 안 된다는 거. 한 40~50%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학점제. 이거는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 학점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지금도 학점제처럼 과목을 골라서 듣게 돼 있고 단지 단위수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것 뿐이지 현재 중3과 고1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별력은 어렵고 쉬운 거 그 다음에 절대평가 이거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중학교 특히 이제 중3들은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중3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적이 왜 그 모양 된지 모르겠다. 왜요? 라고 물으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 아니면 B였다. 특히 우리 애는 올해인데 왜 고등학교 가니까 4등급 나오냐. 우리 애가 이런 이유가 뭘까? 근데요. 보세요.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중학교는요. 절대평가잖아요. 어떤 중학교는 A가 40%예요. 올해 맞았던 애들도 40%는 몇 등급이야 아까? 40%. 4% 1등급, 11% 2등급, 23% 3등급, 40% 4등급.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애도 4등급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잘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애인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얘기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편안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삼수하면 알아야 되고 재수하면 알아야 되고 요즘에 삼수 재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 의대가 1000명 이상 는다면서요. 개나 소나 다 의사한다고 지금 나올 텐데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강사 기상도라고 돼 있거든요. 강사 기상도. 학원 강사들이 어떤 상태냐 날씨에 비유했어요. 국어 강사는 구름 때때로 햇빛. 수학 강사는 맑은 햇빛. 영어 강사는 먹구름. 사회 강사 비. 과학 강사 때때로 구름 때때로 햇빛. 그럼 제일 우울한 강사가 사회 강사입니다. 왜? 9개 과목이 통합사회 하나로 줄었잖아요.
근데 통합사회는요, 보시면 학원 안 다녀도 됩니다. 그냥 상식으로 해결되거든요. 통합과는 그나마 다녀야지. 옛날에 손준 선생, 메가스터디, 그 친구가 돈을 번 이유 때, 그때 통합사회는, 근데 그때 통합사회와 지금 통합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여러 가지 합심하죠. 이건 약간 상식이기 때문에. 근데 과학 강사는 흔히면 누가 제일 손가락 빠게 생겼냐면 지구과학 강사. 지구과학은 완전히 앞으로 손가락 빱니다. 그분은 빨리 염색하고 와서 통합과학으로 바꿔요. 이름도 강원희에서 강희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리하고 화학 강사는 통합과학 수업이 가능한데 지구과학 강사하고 생명과학 강사는 통합과학 수업이 쉽지 않아요. 과목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인데요. 중3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는데 있다고 느끼고 괜히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중3은 고등학교 일반고 가시고 그다음에 정시에 간다고 치면 자사고나 명문고에 가시고 그다음에 국수영사고 열심히 하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불리하다니까요. 재수는 불리해요. 특히 문과 트랙을 탄 애들은 불리합니다. 근데 이과 트랙을 탄 애들은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요. 재수를 권장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생 때 일반고라고 얘기했고요. 선행학습은요. 국어는 선행이 필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잘하면 되는데 수학 선행을 할까요 말까요? 이건 애 능력에 따라 다른 거죠. 능력이 안 되면 선행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할 필요 없고 능력이 되면 6개월, 1년 먼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선행은 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꾸준히. 전 옛날에 국어 선생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국어는요, 공부 안 해도 웬만큼 나오고요. 해도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제일 꼴보기 싫었어요. 그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국어도 하면 나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매삼비라는 책 아세요? 들어는 보셨어요? 그 책 내용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컨셉이 제일 좋아하죠. 매일 비문학 지문 세계. 매삼. 컨셉으로 수긍한 그런 책인데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2의 고교 선택은요. 이게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졌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유리해진 게 아니라 불리한 것이 조금은 덜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사교육은 영양 제도가 바뀌면 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학들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대학들이. 왜? 언제까지 발표하면 된다고요? 2026년 3월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고민할 지금 수시 문제 뽑느라고 바쁘지만 이거 고민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골치 아파요. 심화수학. 심화수학은 이건 이과 수학범위거든요. 저거를 만약에 채택을 하면 주요 대학은 다 저거를 필수로 할 거예요. 그러면 더 난감해지죠. 사교육도 엄청 늘 거고. 저는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저는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학군지로 가야 하나. 요거는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학군지를 떠나야 하나 이런 고민인데 떠날 필요 없다. 떠나려면 아예 멀리 가시다. 멀리요? 전라북도. 왜 하필 전라북도냐? 이 가운데 메디칼을 추구하는 분들은 전라북도가 의과대학 그 정원 지역인재 전형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수험생 대비. 그래서 가려면 전라북도로 가셔야 되는데 올해 중3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올해 중3까지는 고등학교만 지방서 나오면 되는데 올해 중2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면 지금 가시라. 아니면 초등 때 가시고. 특목자사는 가도 되는데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문과도 의대 갈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반대로 의대 가려면 왜 문과에 가냐? 이과에 가지. 의대 갈 수 있는데요. 대학이 만만하게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뭔가 조건을 걸어서 못 오게 할 거예요. 뭐 과목을 이수를 결정한다든가 과학에다 가산점을 때리는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량은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얘기 많이 하죠. 사교육에 있는 분들은 학습 늘어난다고 해요. 양은 줄어요. 대신 학습 부담은 늘죠. 왜? 양이 주는데 문제를 내야 되니까 문제를 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이요. 이거예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작거든요. 과연 저기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만큼 적고 참 난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년 문제 내면 끝난다 여기서는.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런데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런데요.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제도, 지금 중2부터 하는 이 제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초5서부터 바뀔 거예요. 2026년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3년이잖아. 3년만 내면 돼요.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형 수능으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이건 개정교육과정은 이건 뭐냐면 보세요. 요 화면에 나오는 건 현재 중3 고1입니다. 현재 중3 고1은 2015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니 지금 2023년인데 무슨 2015냐. 교육과정은 항상 그 교육과정을 만든 해 연도를 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잘할 때는 그렇게 안 배워요. 여러분들 5차 교육과정, 6차 그게 법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과목이죠. 근데 지금 중3은 선택 과목 제도가 있으니까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죠. 이과 성향 애들은 언어와 매체를 고르고 문과 성향 애들은 화작을 고릅니다. 따지고 엄매가 좀 딱딱 떨어지니까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수학은요. 이과 애들은 미적분, 문과 애들은 확통하고 수학 선생님들이 하도 난리를 부려가지고 기하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영어는 뭐 똑같고 한국사 절대평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요때 통합사회 통합과학하고요. 지금 중2 애들이 배울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좀 다릅니다. 약간 내용이. 이름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요. 2022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중2부터 배우는. 근데 웃기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화법과 뭐였죠? 작문이고 언어와 매체였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바뀌었어요? 화법과 언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독서와 작문. 문학. 그러니까 국어는 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언어와 매체 선택 안 하다가 언어 매체 선택하면 부담이 느는 거 아니냐. 이미 공통국어 원투에 문법이 들어있어요. 느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아까는 뭐였죠? 수원, 수토였잖아요. 근데 여기 대수와 미적원. 대수가 수원이고요. 미적원이 수투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커먼 센스를 말씀드리면 왜 공통 과목은 1, 2인데 왜 여기 1번 선택은 1, 2일까요? 왜 공통 과목은 아라비아 숫자 1, 2고 1번 선택이나 지도는 왜 로마자 1, 2예요? 이것들이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면 1, 2는 그냥 적당히 반을 잘라놓은 겁니다. 한 권은 그냥 반으로 자른 거고 로마자 1, 2는 위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1부터 배우고 2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가 고2 때 미적분 2, 고3 때 미적분 1 이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1학기 때 공통수학 2, 2학기 때 공통수학 1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게 기하와 미적분 2가 심화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수하지 않아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재수하면 해당됩니다. 보면 과목 이름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놨어요. 옛날에 어머님들 어릴 때 이렇게 정치, 법과 사회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 전에는 뭐였어요? 정치와 법. 고전은 법과 정치였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이지 못했다. 과학도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 합쳐 물리학 2입니다. 근데 이거 교과서 반으로 잘랐어. 요건 뭘까요, 그러면? 요거 두 개는 화학 2. 요거 두 개는 생명과학 2. 그러니까 아까 의대에서 문과 애들을 못 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의대에 지원할 때 지원 자격은 세포와 물질대사와 생물의 유전을 각각 이수한 학생의 하나. 그러면 이과생이 아니면 의대 지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현재 중3 그리고 고1, 오른쪽에 있는 건 중2.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다 경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경험하세요. 앞에 거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고민이 뭐냐면 나는 문과 갈 거야 라고 고민하는데 문과생들이 요즘에 미적분을 많이 하죠. 근데요, 제가 수학 강사는 아닌데 조언을 드리면 문과로 가려고 마음먹어내가 미적분 하는 건 대단히 효율적이 아니에요.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양이 거의 양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차라리 만점 받고 점수가 덜 나와도 확 통하는 게 낫습니다. 미적하지. 근데 점점 애들이 미적한 애들이 늘어요. 성적 잘 나온다고. 똑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 미적이 잘 나온다는 거지. 똑같지 않으면 그건 미적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요,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 과목인데 이과로 가려고 마음먹을 애들은 다닐 필요가 있어요. 이게 뇌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사가 문제가 무지하게 쉽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스타일의 문제 이런 겁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물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임진왜란, 아니 관계 있는 걸 고르시오.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갑오경장, 5번 이모군란,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기에 뭐냐면 그는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무치다. 이런 거. 근데 이과 애들은 잘 못 풀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다가 건의한 게 있는데 들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사를 1교시에 가자. 그리고 국어를 2교시로 빼자. 국어를 1교시에 보니까 애들이 시험지 하얘져가지고 못 풀지 않냐. 만만한 한국사 1교시 가서 워밍업 한 다음에 2교시. 좋다고 그랬어요.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발표할 건데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한국사는 굉장히 쉬운데 애들이 못 풀어요. 그 다음에 고1과 중3은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필요합니다.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는요. 뭐 개인의 취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애들은 주로 뭘 많이 하죠?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근데 생활과 윤리는 배배 꽈요. 왜?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그래서 정치와 법이 양이 많거든요. 근데 양이 많으니까 딱딱 떨어져야 요즘 애들이 선호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양 많으니까 만만하게 생윤, 사문 하나 더. 한지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좀 3개 중에 2개 하시고. 이과는요. 뭐 할까요? 정해드릴게요. 어떤 고등학교나 물리 선생님 별명은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죄물포죠. 죄 때문에 물리 포기. 죄기랄 물리 포기. 여러분도 죄물포되죠. 물리학 1, 2보다는 화원, 지원, 생원, 지원 요게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물리 2 이런 과목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죠. 애들이 잘 안 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심화수학은 올해 중2부터 선택 과목으로 둔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채택하는 순간에 이거 필수가 됩니다. 근데 채택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부담이 들잖아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이배영이라고 이화여대 총장님인데 오늘 국정감사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좀 어리버리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 바뀌는 거 이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요 내신이 바뀝니다. 올해 중2부터.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신에서 표준 편차를 안 줘요.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목고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를 안 주면 석차를 못 내요. 지점수라는 거 같아요. 지점수도 못 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2 얘기고 우리 중3까지는 지점수를 내면 애가
3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2등급에 어떤 3등급인지 4등급에 3등급인지를 다 분간합니다. 근데 이 대목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블라인드, 특히 이제 명문고등학교 재학생 어머님들이 희망찬 질문을 많이 해요.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학교를 다 안다는데요. 알까요? 첫째, 모르거니와 둘째, 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는 줄 아시죠? 우리나라 대학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받거든요. 지원 안 해주면 서울대학교 1년 예산이 1조예요. 연고대가 6천억, 7천억 됩니다. 근데 그 돈 다 나라에서 보조해 줍니다. 근데 보조해 줄 때 이쁜 놈은 보조를 많이 하고요. 미운 새끼는 보조를 조금 합니다. 근데 이쁘고 미운 놈을 판단할 때 모두 있냐면 전국에서 골고루 아이들을 선발했는가. 특목자 사고의 비율은 몇 %인가. 이거를 다 체크합니다. 특목자 사고의 비율이 높잖아요. 지원금을 깎습니다. 대학들이 특목자 사고인지 알아도 마음대로 못 뽑는 거예요. 뽑는 대학이 하나 있죠. 어디? 서울대학. 그게 법인이니까 돈이 많아. 나머지는 눈치 봅니다.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인지 알 수 없는 게 옛날에 표준편차 가지고 알았는데 지금 표준편차 안 먹힙니다. 몰라.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제가 꼴 같지 않게 제 모교에 제가 총 동창회장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고등학교에 가서 교장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교장한테 교육과정을 짜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써라. 그리고 가능하면 동아리 이름도 하나고 동아리를 그대로 갖다. 그렇게 되면 하나고에 무슨 뭐 하나 꽃꽂이반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 꽃꽂이반이라고 만들어서 그래서 사정관이 볼 때 이거 하나고인가? 하나고는 아시겠지만 학생부가 워낙 독특해서 알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하라고. 웃기죠? 근데 그렇게 성공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이름 제가 거론할 수 없지만 모 외고인데요. 참 그 외고 참 성적이 낮은 외고거든요. 근데 최근에 1년 사이에 블라인드 평가 이후에 진학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외고는 외고인데 그 외고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외고는 전공어가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2 얘기니까 통과할게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 내용체계. 이거 유인물이 있는데 통합사회가 이렇게 쉽다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뭐 낼 거예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의미. 뭐 낼 거 있습니까? 낼 수 있다면 여기서 낼 수 있겠죠. 금융생활.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통합사회입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조금 더 다른. 이게 통합과학은요. 약간 과학은 과학인데 실생활과 연관된 과학입니다. 여기 뭐 나오죠? 감염병과 병원체. 이거는 얼른 뭐가 떠올라요? 코로나. 여기 좀 시험 문제 낼 게 있죠. 가만히 보니까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명과학 가운데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구화학이 좀 많은 것 같으죠. 근데 들어가면 물화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화수학은 안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하고 해당 사항 없을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데 대학은 안 할 겁니다. 고등학교를 안 믿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현재 중2부터입니다. 요거는. 현재 중3은 요 밑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중2, 밑에 있는 건 중3. 그러니까 현재 중2하고 중3은 2등급일 때 1등급으로 바뀝니다. 근데 4등급이 2등급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2는 2등급 뜨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1등급 나와야 돼요. 10%. 근데 일반고 10%가 쉬울까요? 자사 특목고 10%가 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건 뭐 말씀하지 않아도. 이건 절대평가인데 안 믿을 거니까.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그냥 좋은 얘기니까 통과하고. 왜냐면 이게 학원 설명을요, 교육부 직원들이 와서 다 봐요. 이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서 설명해줘야 면피가 됩니다. 아니면 세무조사 당합니다. 우려되는 점, 이거는 우리랑 관계없습니다. 현재 중2부터인데 아마 중2는 고1 과정만 수능에 나오니까 고3도 고1 거 또 할 거예요. 그런 거 당하기 싫으면 재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중3도 영관이면 됩니다. 자, 카자는 대학이 됩니다. 그럼, 야, 제도가 바뀌면 중2인데 왜 중3? 대학들은요, 한 방에 뭘 딱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 애들 대학 갈 때 대학들이 중2 애들 제도가 바뀌는 거 대비해서 약간 변화를 줄 거예요. 지금 중3은, 고1은 그렇지 않고, 중3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중2와 연관돼서. 그 다음에, 중3 다소 있었다. 다소. 매우 많을 수 있어요. 그다음 요건 했고, 요건 그겁니다. 현재 중3은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근데 현재 중2는 진로 선택도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으냐고 그런 얘기예요. 비교과 얘기 나왔고, 내신 경쟁 완화라고 되어 있지만 1등급 못 받으면 게임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특목고 가요, 자사고 가요, 일반고 가요. 근데 그거 질문하기 전에 가서 잘할 수 있는지. 전 가장 좀 허탈한 질문이 뭐냐면, 영지학교 가도 되나요? 전 속으로, 갈 수는 있나요? 영지학교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영지학교는 어떤 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고가 명칭이 바뀌거든요. 국제외고로. 국제고와 외고를 합치니까. 근데 저는 걱정이 서울국제고가 있잖아요. 서울외고도 있고. 누가 양보할 것인가. 서울외국어, 국제고 그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건 중2부터의 가능성인데 아까 얘기했죠. 대학은 항상 예행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현재 중3 애들한테 도입할 수도 있다. 교과 정성평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서류까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최저 강화 가능성, 이건 수능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이수 과목을 체크할 수도 있고, 면접 강화 가능성, 고1 비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시 모집에도 대학들이 내신을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수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그 다음에 1등급 못 받은 자퇴.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1등급 안 나오면 그냥 학교 때려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학 갈 때는 유리하지만 사회생활 할 때는 조금. 왜냐면 고등학교 동문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양정고등학교가 내신 받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보내는 엄마 중에는 남자애들은 동창관계가 중요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든지 합법적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불법을 청탁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은 마음 편하게 불법 청탁이 돼요. 근데 대학교 동창들은 잘 안 되고, 사회에서 만나는 애 더군다나 안 돼.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실 저희들도 카르텔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사들하고 학원 강사들하고 친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만나면 못 물어보죠. 고등학교 동창은 물어보죠. 야, 거기 분위기 어때?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교에서 내신으로 승부했던 지방학생들 분리 가능성. 지방 애들은 내신은 좋은데 뭐가 약하죠? 수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얘기 나왔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중2는 수능 시험 볼 때 수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문과, 이과가 같이 보는데 시험 범위는 어디였죠? 문과 범위잖아요. 문제 어렵게 내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얘기고, 이건 그죠? 정시에 반영하면 현재 중3은 내신 변환을 시켜도 제대로 안 될 거니까 매우 불리할 겁니다.
요거는 중3이 재수하면 어떠냐? 경우의 수를 따져본 건데, 문과로 지향했던 애들은 매우 불리하다. 근데 이과를 가려고 맘먹었던 애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다 써놓죠. 만약에 재수를 각오했다면 자사고나 명문고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근데 벌써부터 재수 염두에 두고 명문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수학 범위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목자사고의 차이점 내지는 특장점을 설명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특목고가 불리한 건 내신밖에 없고 일반고가 유리한 것도 내신밖에 없죠. 근데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 누가 대학을 잘 갈까요? 현재 제도에서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 꼬리도 뭐 어디 꼬리냐가 중요하죠. 저 뒤에 꼬리인지 엉치 꼬리인지. 요즘에 저는 뱀의 머리가 더 좋은 대학 가는 시대입니다. 물론 중위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누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가. 우리 애가 만약에 요런 타입이면 어쩔 수 없이 일반고에 가시고 요런 타입이면 특목자사고에 가시라. 경쟁을 싫어하고 인생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성적이 보통이고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일반고에 가는 게 낫다. 근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실력의 아이가 일반고에 가면 앞장서 가야 되는데 자사고에 가서 뒤에 있으면요 자존심 깨지면서 애들도 망가질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아이가 용인외고라고 아시죠? 시험 봤었거든요. 시험 보고 나오면서 제가 데려다 줬는데 나오면서 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면접 보러 가요. 잘 봤어? 아, 자기가 아무래도 수석 입학할 것 같아. 면접을 잘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 문제가 뭐였어? 그랬더니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30개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실이 25개밖에 없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가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수학 문제인데 그래 아빠? 수학 문제야? 너 뭐라 그랬는데? 나 창의적으로 답변했는데 뭐라 그랬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서 30개를 만들면 된다 그래. 그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잖아. 웃던데? 자기처럼 창의적인 답변을 딴 애들은 물어보니까 뭐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볼 때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면접이니까 창의성을 묻는 것 같다. 그 플래카드 안 맞히는 게 낫겠다. 떨어졌죠. 떨어져서 일반고에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아이가 용인외고 가서 아마 거의 꼴찌했을 겁니다. 그렇게 창의성이 없어서야 못되겠어요. 근데 일반고에 가니까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걔한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목자사고 쏠린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뭐가 좋은데 좋은 거 나쁜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근데 특목자사고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런 우수한 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학교 간 편차가 크다. 특목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어떤 애 공부 습관이 안 돼 있거나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자사고 특목고에 가면 오히려 애가 찌그러집니다. 제가요, 저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고 그러세요. 저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망가진 게 뭐냐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 우열반이 있었어요. 단편성 자체가 1반은 우수반이고 6반은 꼴찌반이에요. 등수대로. 제가 우수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실력에 맞지 않는 교재. 성문 종합영어라고 아세요? 다른 반은 다 성문 기본영어 수업하는데 우리 반만 성문 종합영어 수업을 해요. 그리고 다른 반은 다 기본 수학의 정석 수업하는데 우리 반만 수학의 정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첫 시간에 못 따라가니까 우울하고 둘째 시간은 졸음하고 셋째 시간은 그냥 매 맞고 견디고 그러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겨우 간 대학이 인하대학 가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에 맞춰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안 되는데 좋은 학교로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또래끼리 협동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의 유의점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까요? 이거죠. 인원수가 많아야 돼. 인원수가 적으면 쉽지 않아요. 다음, 이거는 이제 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유리해진 것이 아니라 불리함이 덜하다. 제가 최근에 목동에 CBS 있잖아요. 아침에 라디오에 나갔다 와서 제가 일반고를 설명했더니,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 달기를 말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이거 의미가 참 다른 겁니다. 유리한 거와 불리함이 다른 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그러면서 자기는 특목고 보냈겠지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밑에 어떤 아줌마가 댓글 달기를 일반고 갔어요. 우리 애랑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댓글 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꼬인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어른 새끼 올해도 헤쳐먹네.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앞으로 더 헤쳐먹을 거다. 쓰려다가 말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3은요. 일반고가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재수를 염두에 두거나 또 일반고도 빡세 일반고가 있고 느슨한 데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심지가 굳으면 느슨한 데 보내도 됩니다. 근데 애가 왔다 갔다 하면 빡센 데 보내도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3 조급해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그래서 중3은 기본기를 길러주는데 여기에도 전 7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7번. 예습이 중요해? 복습이 중요하면 예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실 때 그냥 보러 갑니까? 대충 줄거리 알고 가나요? 그냥 막 보러 갑니까? 저는 줄거리 알고 갑니다. 예를 들면 뮤지컬을 보러 가면 뮤지컬 음악을 미리 다 듣고 여러 번 들어서 낯익게 한 다음에 가거든요. 훨씬 좋은 감상을 할 수 있어요. 요거요. 제가 그냥 국영수라고 하는 국수형 그랬잖아요. 국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 수학. 근데 요즘에 우리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이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게 해서 문과를 보내야지 수학 못하고 문과 가면 안 돼요. 요즘은 수학 못하면 뭐 거의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국수형 사고를 시키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는 제가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등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설명 안 할 거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질문은 받아야 돼요. 한두 번 질문하시고 질문 받고 다음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과를 지향한 최상위권인데 애가 갑자기 심리학과 가겠다고 돌아섰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버님 말씀대로 무슨 과목을 듣든지 간에 상관없죠. 그죠? 등급만 필요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꿈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과로 다 스케줄을 짜놨는데 문과로 돌렸으니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평가 경영은 옛날에 전공 적합성이 지금은 진로 탐색성입니다. 애가 얼마나 다양하니까 걔가 꿈을 바꾼 그 순간부터 어떻게 활동했냐가 중요한 거지 꿈을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등급이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교과목이 지금 다 이과 교과목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문과 교과목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게 뭐냐면 애가 심리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도 그렇게 할 거고 독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세특을 쓸 때요. 세특을 쓸 때 이과 과목에서도 심리학적인 요소를 발견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메디칼을 가려고 했던 애가 성적이 안 나와서요. 기계공학과로 바꾼 애가 있거든요. 전혀 안 맞죠. 얘는 물리학도 안 했고 생명과학만 했으니까. 근데 그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담임선생님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녀보니까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기기, 로봇팔 같은 거더라.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꿨다. 그래서 기계공학과에 간다. 누가 봐도 뻥이죠. 그러나 논리에 맞으니까 뽑아주는 거.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왜 심리학과일까? 심리학과가 최근에 참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애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인기는 많은데 어려운 과가 아동가정, 문헌정보, 심리 좀 낮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